마이너스 30억 언제 영업 만들지? 엄청 고민되네. 이걸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 10년간 현장에서 경험한 이제 식당, 외식업 광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 광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가장 효과적이었던 그 구조가 어떻게 됐냐? 10년 전이에요. 이때 이제 네이버 블로거 체험단 하고 모바일 네이버 상위 노출, 그리고 네이버 맘카페, 그리고 SNS 지역 페이스북 맛집 채널 송출, 이렇게 사박자가 효과적으로 됐을 때 정말 퍼포먼스를 많이 냈습니다. 물론 입지와 아이템도 되게 중요하긴 했는데 10년 전에는 피로도가 덜한 시점이다 보니까 네이버 마케팅을 그래도 어느 정도 선수분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바일 상위 노출 같은 경우는 어떤 작업에 의한, 어뷰징에 의한 그런 광고들이었고, 이걸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 성과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안산의 곱창집입니다. 그 안산 상록수 맛집, 그리고 안산 맛집, 안산 곱창, 안산 소고기, 이런 키워드들을 정말 그 잘 바리에이션 해갖고 노출시키면 매출이 올라요.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리고 SNS적으로 이슈화가 될 만하게끔 메뉴 촬영을 해서 지역 맛집에 올려요. 예를 들어 안산 맛집 멋집의 채널이 있고 거기에 매장을 홍보했을 때 그걸 보고 이제 줄 서고 어떤 이슈가 되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케팅이 효과가 있네. 이 당시에는 이제 피로도가 덜하니까 피로도가 없는 그런 페이스북 맛집 매체 이런 쪽에 했을 때 줄 서고 난리가 나네.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한 예로는 수원역의 곱창집인데 거기를 이제 명소로 만든 사례예요. 그냥 블로거 체험단을 그 수원 지역의 블로거들을 씨를 말리고 한 달만 지나면 다시 모집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수원에 있는 그 맛집 채널에 다 올렸어요. 수원 맛집, 수원에서 놀자, 수원 맛집 멋집, 수원에서 먹고 놀자, 이 채널 쪽에 이슈가 된 소고 포인트를 잡아갖고 9,900원에 맛보는 한우, 곱창, 맛집 이런 식으로 또 올리고, 그리고 곱창은 요리다, 요리란 무엇인가 여러 차례 조리, 가열한 음식을 말함, 이런 조리 방식을 말함, 이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온 속성, 자숙, 특제 양념, 숯불 초벌, 팬그릴링 이런 식으로 풀어갖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 이슈가 됐어요.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블로그 씨를 말리고 채널, SNS 맛집 채널 씨를 말리고 검색할 만한 키워드도 네이버 쪽에 노출을 잡고 하니까 어느 시점부터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수원역 곱창집에서 만나자 라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한신포차가 어떤 만남의 그 장소였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마케팅의 힘은 정말 위대하고 크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죠. 그렇게 좀 진행되면서 이걸 아는 상위 그룹들은 다 이렇게 이 로직대로 하다 보니까 정말 이슈가 되고 난리가 나고 피로도는 또 쌓이고 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너도 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도가 쌓여서 그 선수 그룹들은 그 마케팅 방법을 사용해서 벌컥 벌고 투자금 회수를 다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가 등장했냐, 이제 유튜브라는 게 등장했어요. 그 인스타그램인 게 등장하면서 사실 우리가 인플루언서 시대라는 거를 이제 책이나 매스컴에서 많이 봤는데 이게 도입된 게 이제 얼마 안 되죠. 예를 들어 제 친구 브랜드인데 거기 매장은 어떤 힙한 어떤 감성 주점의 어떤 그런 술집이에요. 거기 이제 유명한 힙한 유튜버를 오픈할 때마다 과거에 연예인 팬사인회 한 것처럼 오픈 행사를 했어요. 하면서 그 친구 MC 보면서 이벤트도 만들고 하면서 줄 서고, 그 줄 서 있는 걸 또 컨텐츠로 찍어서 또 SNS 채널에 또 올리고, 그리고 그 유튜버 오는 거를 또 SNS 채널에 사전 공지하면서 줄 서는 매장을 만들면서 매출 물꼬를 떴단 말이죠. 그렇게 좀 진행이 되면서 코로나를 맞습니다. 코로나 때 너도 나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다 배달로 또 치우쳐져 있고 배달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 고민을 했는데, 그 당시에서도 먼저 선두한 사람들이 있어요. 치킨 브랜드인데 거기는 매장이 신규로 출점하면은 리뷰가 500개, 1000개씩 달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추해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내부의 그 팀을 구축해서 돌렸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배달 팁하고 결국에 이제 뭐냐면 그런 플랫폼에서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로직은 같아요. 그 상점, 온라인 상점에 들어온 유입 트래픽, 그리고 체류 시간, 그리고 거기에서 주문을 하는 어떤 액션을 취한 거, 그리고 그 액션 중에 리뷰도 있을 거고 뭔가 이렇게 눌러보고 찜하기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게 다 점수로 합산돼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이제 집중해서 했던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유튜브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에 휴먼 스토리나 30대 자영업자 얘기 같은 이제 컨텐츠들의 재미를 느끼면서 개인이 하는 어떤 VJ 특공대, 인간극장
이거를 이제 다 보게 됐죠. 그걸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가맹점 확보하는 게 이제 그 다음이었고, 그다음에 1세대 인스타 인플루언서들을 통한 그 맛집 홍보를 통해서 줄 수 있는 이슈를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에는 이제 지역 맛집 채널에만 잘 올려도 줄 수가 어떤 모세의 기적 같은 그런 이슈성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인플루언서를 좀 활용해야 정말 그 자극적인 줄을 쓴다든지 어떤 난리가 나는 그 현상을 또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뭐 광고의 어떤 매식업, 식당, 프랜차이즈 본사 이 광고들이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 뭐 식당은 오롯이 점포에 이제 집중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매체의 변화는 10년 동안 없어요. 네이버 마케팅 그대로 유지돼 있고, SNS 마케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지가 돼 있고, 유튜브 유지가 돼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 바이럴 유지가 돼 있고, 뭐 이렇게 다 돼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차별 포인트는 내 아이템이 내 식당에 정말 소비자들을 후킹할 수 있는 뭐 재료가 이제 중요한 거죠. 매체는 바뀐 게 없어요. 다만 이제 매체의 흐름이 과연 이제 줄 서고 난리 부르스 치는 그런 자극적인 공간이 뭐냐라고 이제 했을 때 인스타 인플루언서 쪽으로 넘어갔는데, 이것도 이제 게시물형으로 가다가 이제 릴스로 이제 전환되고, 지금 또 이제 피로도가 쌓여서 얘도 옛날 같이 막 터지는 건 또 볼 수가 없어서 다양하게 되는 그런 추세로 좀 돌아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선수 그룹군들은 계속 새로운 이제 마케팅 툴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네이버가 플레이스라는 거를 이제 뭐 2, 3년 전에 만들면서 이제 플레이스의 노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관점으로 많이 돌아섰고, 이 플레이스 상위 노출이 돼서 이제 매출이 오르는 키워드가 있고 아닌 키워드가 또 있거든요. 뭐 역상권 같이 외지에서 모이는 모임 장소에 있는 그런 키워드들은 이게 노출만 돼도 매출이 오르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동네 상권들은 다 뭐 플레이스 마케팅 다 한단 말이죠. 그건 또 매출이 안 올라요. 왜냐면 신뢰도가 없고, 그리고 이미 동네 상권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의 그 입소문이 더 중요한 거죠. 뭐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도 해야 되고, 네이버 커뮤니티 바이럴, 그 맘카페나 뭐 바이럴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리고 페이스북 지역 맛집도 해야 되고,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도 해야 되고, 인스타그램 지역 맛집 채널도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간 거죠. 그렇게 또 진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버도 이제 해야 되는데 비용 대비 효율이 없어서 요즘은 좀 꺼려하고, 특정 카테고리에 정말 이슈성을 갖고 있는 정말 혼을 담고 하는 그 유튜버들을 또 섭외해서 해야 되는데, 이 유튜버들도 쉽게 또 섭외가 안 돼요. 왜냐면 이 유튜버가 리뷰할 만한 업장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이제 유튜버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비용을 내도 결이 안 맞으면 이제 안 합니다. 그런 유튜버들은 정말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모든 뭐 인스타그래머, 먹스타그래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그 소비자들이 보는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정말 내가 홍보지만 컨텐츠가 좋아서 뭔가 이제 모바일 전단지 뿌린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광고를 쓰면 좋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지난 10년 네이버 모바일 상위 노출, 네이버 체험단, 뭐 맘카페 바이럴,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맛집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는 뭐죠? 그 플레이스 인플루언서, 그 유튜버, 그 인스타 인플루언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쇼폼, 인스타그램 이제 쇼폼, 유튜브 쇼폼, 틱톡 쇼폼 이렇게 진화가 됐고요.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도 이제 생겼고, 이렇게 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되는데, 그 매체가 바뀌진 않아요. 뭐 SNS 매체 안 바뀌었고, 네이버는 극강이 안 바뀌었고, 그럼 점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옵션지가 더 많아져 갖고 그 광고비는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컨텐츠 자체도 정말 그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그걸 이제 보정하고 편집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좋아져서 개인들도 이제 그렇게 진입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건 식당 광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매체는 같은데 광고 강도를 얼마나 올릴 거냐의 싸움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감안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 광고 같은 경우는 전에는 네이버 키워드 광고만 아주 촘촘하게 시간대별 노출, 뭐 1차 키워드, 2차 키워드, 3차 키워드 잡아서 뭐 DB 단가가 얼마인지 이런 거 분석이 이제 먹혔는데, 이제는 그 비용 대비 효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SNS 잠재고객 확보라고 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키면은 배너 광고 뜨잖아요. 그 광고로 이제 진화가 되고, 근데 이 광고도 너무 많이 자극적으로 돌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감도도 좀 떨어지고, 그 DB가 확보가 그렇게 생각보다 좀 잘 안 되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유튜브 채널에 인생극장 같은 유튜버 채널들이 있어요. 뭐 휴먼 스토리나 자영업자 이야기, 뭐 팔도 이야기, 팔도 스토리 뭐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그 점주의 그 컨셉을 정해서 그걸 이제 송출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용불량자에서 연매출 100억 대표로 된 사례 하고, 뭐 촬영은 집에서부터 머리 감고부터 해서 애기 유치원 데려다 주고, 그리고 매장 가서 그러니까 장 보러 가서 차에 배추 싣고 매장 가서 배추 손질하고 열심히 일하고 매출표 까고 직원들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가 진화되면서 그걸 보고 이제 창업자들이 문의하는 식으로 좀 컨텐츠 다각화된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고, 지금도 이것도 이제 필요도가 쌓였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 이제 전술이긴 하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퍼스널 브랜딩을 합니다. 이런 거 다 돈 써서 했는데 옛날만치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컨텐츠 팀을 만들어서 자체 컨텐츠를 만들고 자체 IP, 자체 채널에 올려서 그걸 송출한다. 이런 식으로 좀 진화되고 있어요. 그 한 예시로 백종원 씨를 볼 수가 있는데,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마리텔이라고 MBC를 통해서, MBC 마리텔이라는 프로를 통해서 정말 그 유명해지셨고, 그 지상파 어떤 본인의 이름을 건 이제 방송을 하다가 지금 이제 안 하시잖아요. 그 이유도 알 것 같은 게 뭐냐면, 이제 방송이란 걸 지상파를 한다 그러면 대본이란 게 있고 그 편집이란 게 있는데 내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탈 방송사를 해야지만 내 원하는 양질의 컨텐츠를 내 자유자재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팀 만들어서 뭐 다양한 활동을 하신 거 알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본인 브랜드를 가서 뭔가 이제 지역 사항들을 정말 진솔하게 이제 찝고 어떤 이벤트 내용을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봤어요.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올라온 걸 보니까 뭐 새마을 식당의 뭐 할인 이벤트인데 지금 뭐 새마을 식당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하루 이틀 이벤트 건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체가 뭐 인지도가 생기고 자체 컨텐츠 만들고 자체 IP 만들고 그걸 송출하고 이쪽으로 좀 진화는 되고 있어요. 이걸 먼저 준비하신 분들이 정말 가성비 있게 할 거고, 물론 이제 오너 리스크라는 게 존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열거한 이 광고 툴들이 광고 비용도 많이 올라갔고 뭔가 내 마음대로 이제 구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자체 미디어 팀, 자체 컨텐츠를 만든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걸 따로 어떤 인력을 뭐 배치하거나 아니면 직접 찍어서 편집을 하거나 그러려면 또 이제 배워야 되는 건데 그게 또 쉽지는 않은 거니까. 그래서 이걸 하신 분들이 앞으로 좀 뭐 가성비 있게 뭔가를 이루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마케팅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네이버 체험단 아직도 해야 되죠. 뭐 플레이스 마케팅 해야 되죠. 네이버 키워드 광고 해야 되죠. 페이스북 맛집 광고 해야 되죠. 인스타그램 맛집 광고 해야 되죠.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해야 되죠. 유튜버도 상황에 맞춰서 그 결에 맞는 유튜버 사용해야 되죠. 다 해야 되죠. 그래서 광고비가 엄청 늘어났고 이거를 이제는 오픈할 때 온라인 간판 단다는 생각으로 지금 그 인식의 전환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념해서 하시는 분들이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점점 이제 눈높이가 높아지니까 본질적인 영역, 이제 브랜딩이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브랜드가 가치가 있는가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소고 포인트를 잡아서 확산시키고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인지하고 세뇌되고 내방하고 재방문하고 그거가 이제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의 매식업, 식당, 프랜차이즈는 뭐 종합 예술을 해야지만 살아남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제 컨텐츠에 다각한데 그 컨텐츠도 사실 답이란 게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시도하고 경험한 브랜드 경험 있는 분들이 기회를 잡는 이제 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공식을 다 아는데 실행을 왜 못하냐면 이 공식대로 하면은 이제 창업비나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예전에 뭐 1, 2억대 창업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3억에서 5억 정도는 예상하고 이제 들어가야 정말 원하는 그 매출에 원하는 수익이 나오는, 뭐 수익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원하는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원하는 매출이 나왔다는 거는 반대급부로 내 아이템이 이슈성이 아니라 대중적이고 일주일에 3-4번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매 전환이 높은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그 상권 잡아 먹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올라갔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이게 단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광고 같은 경우는 오픈하고 3개월이 제일 중요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광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지보수 차원에서 예방약 있잖아요. 요즘 뭐 독감 유행인데 독감 이제 안 걸리려면 예방약 놓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싸지가 않는데 걸리고 나서 후회해봐야
어째 그 예방접종도 안 먹히고 이제 끝난 거잖아요. 1주, 2주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좀 알고 있는 선수그룹분들은 예방약 차원에서 이 광고를 꾸준히 하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과거 1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정말 난이도가 높아졌고 매체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을 정말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 입체감 있게 광고 설계도 하고 뭐 오프라인 본질적인 거는 당연히 그 제반됐다라는 전제하에 이거는 정말 전략적으로 딥하게 진짜 집요하게 들어가야지만 살아남는다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볼 수가 있고, 요즘에 이제 추세는 프랜차이즈 확장을 할 건지 아니면 정말 탄탄한 직영 매장으로 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매장을 만들어서 정말 이 맥스의 매출과 맥스의 수익률을 고수할 건지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제가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10년 전의 마케팅 툴들을 버릴 수는 없고 유진하면서 더 새로운 걸 더 합쳐야 된다. 그래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난이도 높아졌다라는 거를 뭐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립니다.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어렵죠. 근데 다 한 사람들이 성과를 내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언제 나는 30억 값지? 이 공식들 다 도입해야 되는데 정말 쉽진 않네.